자,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뭐 사실 우리가 정년, 사회적 정년은 그보다 훨씬 뒤늦게 있지만 50대에 은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까지 꾸준히 연금을 준비를 해왔다면은 50대 연금 계좌에 어느 정도 자산이 이렇게 있어야 당장 은퇴하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정답부터 찍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연금 계좌 혹은 뭐 은퇴 계좌에 1억이 있으면 1억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1억당 5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은퇴하신 분들은 오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1억당 50만 원이 한 45로 떨어지기도 하고 좀 늦춰 받으신 분들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1억을 가지고 연금계좌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뭐 4%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연간 4%를 계속 낼 수 있으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금을 소진하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러프하게 1억당 50.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 2억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500만 원 필요하다. 연금 계좌에 10억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나이대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60세 은퇴를 기준으로 보면 좋고요. 만약에 진짜 50세 은퇴하겠다. 그럼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1억당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500만 원 필요하면 그러면 10억 정도 연금 계좌에 있으면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럼 10억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도 준비해 왔고 퇴직금도 다 있잖아요. 국민연금만 제대로 준비해 오신 분들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것을 무조건 개인 연금 계좌에서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다른 연금과 포트폴리오를 짜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 연금 계좌로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뭐 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월 500만 원 평생연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연금 계좌 10억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금으로만 받는다면 이제 10억인데 꼭 뭐 연금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 500만 원 월 평생 월급을 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우리 대표님이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상품들을 사 모으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연금 계좌로만 월 500만 원 만드는 거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퇴직금, 그다음에 따로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금 계좌로 추가로 만들어야 될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부분의 연금들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내가 연금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연금 계좌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IRP, 연금 저축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꾸준하게 한 달에 내가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최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사느냐? 이제 그걸 봤더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연금 계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추천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 주식은 살 수 없습니다. 연금 계좌에선 대신에 이제 ETF를 살 수가 있죠. ETF도 뭐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고배당 ETF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봤더니 그걸 사시는 분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해. 그리고 바꿔. 그러니까 좀 이게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전기차가 좀 이쪽으로 갔다가 또 뭐 고배당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연금 계좌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연금 계좌는 마라톤이다. 마라톤. 자, 요즘 우리나라 그 러닝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들 뛰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프 마라톤 장거리 해가지고 다 10km, 20km, 40km 뛰는 거잖아요. 자, 이분들이 이제 마라톤을 뛰기로 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야, 내가 1등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한 5분을 전력 질주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지쳐버렸어. 네, 그러면 한 뭐 1km도 못 가가지고 이제 지쳐 쓰러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실제로 마라톤 42.195km를 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가 일정하죠. 마찬가지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나중에 월 500 받고 싶다,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또 하나의 명쾌한 상품 TDF, 타겟 데이트 펀드. ETF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ETF는 웬만하면 지양하셔라.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냥 TDF에다가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타겟 데이트 펀드잖아요. 뭐 우리 부티풀 시청자 여러분들은 워낙에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은퇴 시점,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내가 뭐 2050년에 은퇴할 거다. TDF 2050 꾸준하게 지금부터 20년간 적립을 하시게 되면 그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연금액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꼭 한번 TDF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정책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좀 바뀌는 부분들 있다라고 하는데 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대표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모든 제도가 우리나라 지금 법 규정인데 우리나라 지금 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바꿨어. 그랬더니 이 바꾼 것 때문에 다른 걸 싹 바꿔줘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어서 사고가 설지 몰라.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국민연금법이 지난 4월에 개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통과를 했고 네. 이제 공포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2026년 1월부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네. 여기 내년부터 9.5, 내후년은 10 이렇게 해서 계속 0.5%씩 13%까지 8년에 걸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연금 받는 금액을 표시하는 게 소득 대체율인데 네. 이게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내년에 한 번 43%로 올라가고요. 그게 꾸준하게 앞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어떻게 되면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올해 냈더니 보험료는 적은데 소득 대체율도 아직은 낮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네. 내년에 내려고 했더니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년에 내면 더 많이 받아요. 네. 근데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요. 내년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뭐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냥 뭐 내가 돈 생길 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허점이 발견됐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후납부를 하거든요.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거를 내가 내는 게 추후납부를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일시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 좀 큰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게 보험료를 결정할 때는 신청한 달에 보험료를 결정해요. 네. 신청한 달. 그런데 연금 받는 소득 대체율을 결정하는 변수는 실제 납부한 달 걸 적용해줘요.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하면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 달에 신청하고 다음 달에 납부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2025년 12월 올해입니다. 올해는 보험료율이 아직 안 올랐죠. 네. 그러니까 올해 신청하면 낮은 보험료율로 내가 내는 돈이 결정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올해 12월에 신청하고 올해 내는 게 아니라 한 달 기다렸다가 2026년 1월에 내. 그러면 내년에는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연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허점,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올해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시게 되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 팁을 좀 활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국민연금을 매달 내시는 건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매달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는데 추후 납부라고 해서 추후 과거에 납부. 못 냈던 금액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은 네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꿀팁일 수 있으니까 추후 납부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꼭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해. 네. 그래서 이게 다 알려졌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이 또 바뀝니다. 국가에서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12월에 납부 신청하는 사람들은 12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12월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보험료로 강제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신청하면 안 됩니까? 네. 야, 역시 돈 머니 트레이너 바로 알아. 12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근데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네, 1월에. 11월에 신청하고 11월에 신청하면 근데 1월에 낼 수는 없어요. 12월까지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 분납 제도가 있어요. 분납. 11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부터 분납을 하면 돼요. 사실 피해갈 이런 또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법 개정을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허점들이 생기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종료되는 60세부터 연금 수령 시점인 65세까지 사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붕 뜨는 기간이 5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추가 납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원래 사업주가 이제 절반을 부담하던 게 끝나서 혼자 그냥 9%를 모두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13%를 모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우리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추가 납입, 요거 납입 그 의무 가입 기간 끝나고 나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필요하죠. 뭐 그 돈으로 딴 거 하는 것보다는 딴 거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어차피 이게 딱 한 4, 5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4, 5년 돈 모아서 크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장기 투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40만 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국민연금 추가 납부인데 이 전문 용어가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임의 계속 가입.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한 4, 5년 더 낼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다만 이 시점에는 내가 보험료를 전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소득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 직장인들은 재직 시절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절반 내주고 내가 절반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 그래도 좋은 국민연금인데 사실 내가 낸 거는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60세가 퇴직하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60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회사가 좋아가지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냥 뭐 계속 일하다 보니까 60세 넘은 거고 정년이 없이 계속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60세의 생일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가 나를 안 자르고 계속 60세 이후에도 월급을 주는 게 감사한 일인데 60세 생일 다음 달에 되면 월급이 오릅니다. 이상하다. 내가 회사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월급이 왜 올라갔지? 더 나오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60세 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0만 원 월급 주면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5만 원 본인한테 떼고 그리고 회사가 25만 원 내고 더해서 50만 원을 국가에다가 연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60세가 지났어요. 의무 납부 기간이 종료됐죠. 안 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이 사람을 왜 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회사도 안 냅니까? 25만 원? 회사도 안 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이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안 떼니까 갑자기 내가 25만 원 뛰어가던 국민연금을 안 떼가니까 내 월급이 25만 원 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뛰어가는 걸 안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국민연금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월급에서 떼고 줬죠. 하지만 60세가 지나시면 이제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급여 이체가 안 되니까. 예, 통장에 자동이체가 계좌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0이잖아요. 그 변체가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그때는 회사가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50만 원 전액을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거 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이 좋은 거고 재직 시절에 너무 좋았던 거고 지금은 그래도 좋은 거다. 꼭 하셔라.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고용이 유지된다 그러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오히려 월급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내야 되는 거고 설사 약간 소득이 없어지거나 이래도 그거보다 더 대단한 투자나 저축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해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임의 계속 가입으로 60세 넘어서 의무 가입이 종료되더라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돈과 연금을 좀 비교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네. 대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돈 10억과 월 300만 원 종신연금. 어느 쪽이 더 낫겠느냐. 아마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선택하라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선택하기가 어렵죠. 목돈 10억이냐 죽을 네. 때까지 월 300만 원이냐. 네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금액을 10억하고 500만 원으로 비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느낌적으로 지금 딱 얘기하면서 네. 목돈 10억과 그리고 월 한 5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네. 자,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딱 듣고 보면 10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연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우리 김경필 리더님이 주로 이제 그동안 얘기하셨던 네. 이제 자산을 형성하고 짠테크를 하고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목돈을 준비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60세가 넘어서 70세가 80세가 돼도 이렇게 똑같이 짠테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갑을 열어야지 그때는. 그렇죠.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그만 모으고 써주시는 것이 더 좋은 거고 내가 이거 들고 하는 나라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더 어떤 게 생기냐면 젊을 때는 일단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다못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클릭 툭 하다 보면 진짜 손도 엄청 빨라요. 네. 주식이란 게 막 오르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맘먹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주식을 팔아야 돼. 그럼 일단 앱을 켜야 되는데 앱을 어떻게 키는지를 몰라가지고 열심히 키다가 막 이렇게 또 안 보여. 누르다 잘못 눌렀어. 잘못 눌러서 또 샀어. 또 뭐 이런 게 생겨.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신체가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제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들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젊은이들과 경쟁할 수가 없고요. 이러다가 더 큰 리스크에 처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 갖고 있는 목돈을 슬슬 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목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불려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연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불리지 않아도 알아서 연금이 또박또박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네. 책에서 썼는데 네. 오늘 이 질문 주셨으니까 그중에서 네.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목돈 가진 사람은 수익률에 투자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수명에 투자한다. 아, 수명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훨씬 그럼요. 더 수익률이 네. 좋아지는. 어쨌든 내가 세상 살면서 많이 자산을 많이 받고 많이 불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돈 갖고 있는데 목돈을 불리려면 내가 끊임없이 수익률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금 미국 관세 협정이 된다는데 이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주식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죠. 젊을 땐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관심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국장을 해. 국장을 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네네. 요즘은 이거 더 늦어졌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식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미장을 하네. 네. 그러면 이제 밤 10시 반부터 새벽에 또 일어나서. 잠 못 자. 또 해야 돼. 네. 거기다 코인을 해. 네. 그러면 24시간. 아예 잠 못 자. 이러다가 수익률 투자하고 수익률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아. 네. 자, 이러실 필요 없다.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바꾸시고 자, 연금은 한 달에 300이든 500이든 꾸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 9시가 되면 뭐 하면 돼요? 그 돈 써야죠. 아침 9시가 되면 운동하러 가시면 네, 운동하러. 산책에 가시거나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열심히 운동해. 자,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죠. 네네. 그리고 연금 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쓰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래 살게 돼요. 오래 살면 수익률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연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평생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운동하고 계신 노인분들은 연금이 있다 그러면 수익률 높이고 있는 중이네. 그럼요. 그래서 연금은 수익률 높이는 방법이 연금은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래 살고 연금 많이 받고 수익률 높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돈보다는 연금이 노후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 우리나라의 많은 또 이렇게 노인분들이 자녀 물려주겠다고 목돈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돈보다는 연금으로 만들어서 또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수익률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